조용한 오전, 해 뜨기 전 어스름한 새벽 공기가 카페 안을 감쌌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이 살짝 흔든 메뉴판, 그리고 스피커에서 잔잔히 흐르던 클래식 음악. 이른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다. 단정하게 정리된 앞치마, 검은 머리를 묶은 단발머리 여성.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잘 우러나고 있네.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에스프레소 샷을 유리컵에 담던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정확하고 빠르며 부드러웠다. 이 카페에서 일한 지 이제 2달. 이곳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묻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알릴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그저 유나 씨라고만 불리며 조용히 일할 뿐.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모를 스산한 기운이 있었다. 가장 먼저 그걸 느낀 건 바로 그녀였다. B-2. 문이 열렸다.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들어선 4명의 젊은 남자들. 검은 점퍼, 껄렁한 태도, 그리고 눈빛. 단번에 감지할 수 있었다. 문제가 될 인간들이군. 그녀는 눈을 피하지도 정면을 응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태연하게 주문대로 손을 놀리며 상황을 파악했다. 야, 여기 자리 괜찮네. 와, 카페 알바년이 조냐네. 야, 내 스타일이다. 듣는 이가 불쾌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종이컵을 쟁반에 올려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4잔 나왔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목소리. 어이, 여군 씨. 우리한테 경례는 안 해? 그 순간 4명 중 1명이 갑자기 컵을 들어 유나의 가슴에 커피를 부었다. 뜨겁진 않았지만 명백한 조롱이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카페 안 공기가 확 식었다. 유나는 조용히 젖은 앞치마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드디어 그들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신병 윤유나. 입소 완료했습니다.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 정열과 결단이 섞인 음성. 그날부터 그녀는 대한민국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첫 여성 대원이 되기 위한 길에 들어섰다. 넌 여자니까 봐준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선 남자고 여자고 없으니까. 하루 2번 토하는 훈련 강도. 밤에는 사격 훈련, 낮에는 산악구보. 손은 갈라지고 피멍이 들었으며 무릎은 터졌지만 그녀는 절대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사치였다. 윤유나, 오늘도 안 포기했냐? 대단하다. 넌 진짜 군인감이다. 그 말 하나에 그녀는 수십 번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다. 야, 진짜 말이 없네. 우리 무시하는 거야? 커피를 부은 남자가 또 잔을 들여다갔다. 그 순간. 그만하시죠. 짧고 단호한 목소리. 유나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아직도 해병대 수색대에서 받은 강화 기념 밴드가 채워져 있었다. 뭐? 야, 너 지금 반항하는 거냐? 그가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 유나는 왼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밀며 한순간에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꽈당. 뭐야 이건. 그가 바닥에 구를 때 유나는 이미 다음 상대의 팔을 꺾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훈련된 군인의 그것이었다. 우와, 야야야, 잠깐만. 우리 그냥 커피 마시러 온 거야. 나머지 2명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유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들 누군가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게 재미였을지 몰라도 오늘은 잘못 골랐어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1명씩 시선을 마주쳤다. 모두 고개를 숙이며 카페 문을 나갔다. 카페를 빠져나온 4남자 중 2은 말이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듯 비틀거리며 걸었고 가장 먼저 쓰러졌던 진우는 벽에 기대 숨을 헐떡였다. 야, 진짜 뭐야 그 여자. 완전 영화 같았어. 나 아직도 손목이 아파. 그 와중에 가장 목소리가 큰 건 그중 둘째 정태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야, 좀 와줘야겠어. 우리 지금. 정태는 말을 멈췄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친구 승현이 귀에 대고 말했다. 형한테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 여자 그냥 알바가 아니었어. 정태가 눈을 부라렸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고.
뭔가 있는 년이야. 근데 우릴 그렇게 망신 줬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유나는 카페 뒷문을 잠그고 부서진 커피잔 조각을 하나하나 모았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손끝이 조금 찢어져 있었다. 이런. 소독약을 꺼내며 손등을 감싼 붕대를 풀었다. 그 속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선명했다. 칼에 베인 듯한 것, 총열 자국처럼 눌린 흉터.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녀의 흔적. 문득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벽에 걸린 작은 사진을 바라봤다. 카페 오픈 초기 사장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중년 여성. 유나는 그 사진을 가만히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사장님 죄송해요. 또 문제를 일으켰네요. 타깃 30 방향. 거리 400m. 무전기 너머로 명령이 떨어졌다. 유나는 숨을 죽이고 산 능선을 따라 기어갔다. 머리는 이미 진흙투성이, 손끝엔 감각이 없었다. 윤유나 지금이다. 방아쇠 당겨. 명중. 정확한 조준. 단 한 발. 그 작전은 인질 구출이었다. 인질은 무사했고 그녀는 팀을 모두 살려 돌아왔다. 작전 종료 후 상관은 말했다. 넌 우리 팀의 심장 같은 존재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 정해진 적도 명확한 정의도 사라진 시대. 그래서 그녀는 군을 떠났다. 카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문을 열었다. 유나는 무심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입구 근처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다. 똑똑.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정장이 잘 어울리는 건장한 남자였다. 눈빛은 무심한 듯 차가웠고 손에는 뭔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윤유나 씨 맞죠?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다짜고짜 카운터에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CCTV 복사본이에요. 제 동생 정태가 좀 무례했더군요. 형이세요? 네. 저는 강진수라고 합니다. 정태 녀석이 사고를 치면 늘 수습은 제 몫이죠. 유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수습이란 게 뭔가요? 보복인가요? 아니면 형으로서의 사과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진수는 웃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글쎄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커피숍 알바가 어떻게 특수 격투술로 사람을 그렇게 눕히죠?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커피를 한 잔 내려 그에게 건넸다. 제가 내린 커피입니다. 드시죠. 진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데 진하네요. 당신이랑 잘 어울립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가 문을 나가고 나자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눈빛이 그냥 형이 아니야. 저건 군인이야. 그것도 나 같은. 유나는 잠시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햇살은 지고 있었고 뒷골목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자 그림자 셋이 따라오고 있었다. 정태의 친구들이었다. 야, 너 어제 너무 했잖아. 우릴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누나는 군대 좀 갔다 왔다고 착각하나 본데 여긴 바닥이야. 룰이 다르지. 그러나 그들 뒤에 다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섰다. 그만하지. 이 여자 건드리면 너희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강진수였다. 정장을 입은 채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형, 정태한테 전해. 내가 건드린 여자는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고. 유나는 조용히 물었다. 대체 정체가 뭐예요? 강진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난 너와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우린 예전에 같은 전장에 있었어. 같은 부대였다고요? 유나는 말문이 막혔다. 눈앞에 남자 강진수가 남긴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린 예전에 같은 전장에 있었어. 기억을 더듬었다. 유나는 군 생활 내내 감정과 사람의 얼굴보다는 상황과 인물을 기억했다. 하지만 특수수색대에서도 그 존재감이 유별난 남자가 하나 있었다. 작전명 울프독.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뒤를 맡기면 반드시 생還하는 남자.
그의 실명을 아는 자는 극히 적었고 그는 언제나 복면을 쓰고 있었기에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진수, 그는 바로 그 울프독이었다. 대상은 무기 밀매 조직, 인질은 한국인 연구원 1명. 이 작전은 실패가 곧 국제 분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름도 흔적도 남기지 마십시오. 브리핑이 끝난 후 조용히 손을 든 그녀. 신병 윤유나 전선 배치 요청합니다. 그 작전은 사실상 자살 임무였다. 그런데 그녀는 자원했다. 너 정말 갈 거야? 옆에서 말없이 장비를 점검하던 남자가 있었다.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에게 그가 말했다. 그럼 나도 간다. 코드네임 울프독. 너 이름은? 레드폭스입니다. 그들이 함께 움직인 시간은 단 5일. 그 속에서 수많은 총성과 피 그리고 생존이 있었다. 강진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유나는 여전히 에스프레소 샷을 내리고 있었다. 기억났군. 레드폭스, 울프독.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사실 나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몰랐어. 정태일로 CCTV 돌려보다가 내 얼굴이 익숙해서. 그때 내 눈빛을 봤지. 변하지 않았더라. 그녀는 물었다. 그날 작전 후 넌 어디로 갔어요? 난 그날 이후 전역했어. 이유는 묻지 마. 유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무기 밀매 조직의 지휘소에 몰래 들어갔던 순간 문을 열었을 때 인질은 이미 사망해 있었고 유나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우리가 늦었지. 진수의 목소리에도 그날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 실패는 단 한 번의 판단 미스였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며칠 뒤, 카페 맞은편 골목 검은 승합차가 천천히 멈췄다. 그리고 짧게 깎은 머리에 남자 셋이 내렸다. 이들은 단순한 조직 폭력배가 아니었다. 팔에 문신 대신 군번줄을 감고 있었다. 사설 보안업체를 표방하지만 실제론 퇴역 특수요원 출신의 용병 집단. 그들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유나 확실해? 예, 표정 맞습니다. 레드폭스 작전 247구역. 4년 전 우리 형 죽음의 원인. 그가 꺼낸 이름은 레이븐. 4년 전 레드폭스 작전에서 사망한 밀매 조직의 주요 인물. 그는 그들의 형이었다. 복수는 조용히. 절대 경찰 개입 없이 끝내야 한다. 유나는 새벽마다 카페가 끝나면 동네 체육관 지하에 숨겨진 연습실로 향했다. 벽엔 아직도 군 시절 쓰던 복장과 맨손 격투 연습용 더미가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훈련을 되새겼다. 1번, 2번, 3번.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연습실에 조용히 문이 열렸다. 강진수였다. 곧 올 거다. 누가요? 작전 레드폭스 당시 너한테 원한을 가진 놈들. 그 조직은 해체되지 않았고 일부가 살아남았다. 그중엔 전투 경험이 있는 자들도 있다. 유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더니 눈을 떴다. 그럼 준비해야겠네요. 다음 날, 카페 문 앞에 하얀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엔 붉은색 글씨로 쓰인 쪽지. 레드폭스는 피로 갚아야 한다. 유나는 그 글을 본 순간 다시 군인으로 돌아왔다. 카페 알바 윤유나는 잠시 잊혔다. 그녀는 진수에게 말했다. 당신 작전명은 이제 울프독이죠? 다시 불러야겠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다시 짖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한밤중 카페 거리 전체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유나는 여느 때처럼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날 문 앞에 놓인 국화꽃과 경고 쪽지는 지금도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레드폭스는 피로 갚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전장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려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카페 뒷문, 고양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쿵. 갑작스러운 소리에 유리창 일부가 깨지며 검은 복장의 남성 셋이 들이닥쳤다. 낮게 깎은 머리, 무표정한 얼굴.
분명 특수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레드폭스. 움직이지 마. 이들은 망설임이 없었다. 바닥으로 돌진하듯 진입하며 동시에 유나의 주변을 포위했다. 그러나 유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두 팔을 풀며 말했다. 저는 커피를 내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군인입니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달려든 남자의 다리가 꺾였다. 정확히 무릎 뒤 인대를 누른 일격. 퍽. 그가 쓰러지는 동시에 두 번째 침입자가 전기봉을 꺼내들었다. 죽이진 마라. 산채로 데려가야 한다. 유나는 허리를 낮추며 그의 발등을 걷어차고 몸을 회전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잘 훈련된 맹수 같았다. 세 번째 남자. 그는 물러서지 않고 고속연타로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유나는 그 리듬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건 국방부 대테러 요원식 타격. 그녀는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어 팔을 고정한 뒤 목을 눌렀다. 너희 진짜 누가 보낸 거야? 그때 뒤편 창밖에서 또 다른 실루엣이 다가왔다. 컥. 새로 진입하던 네 번째 남자가 창문 틈에서 갑자기 날아든 손에 목덜미를 붙잡혔다. 늦었군. 유나. 강진수 울프독이었다. 그는 침착하게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다. 셋이냐? 아니, 네. 이게 전부일 리 없지. 유나는 바닥에 쓰러진 한 남자를 들어올리며 물었다. 말해. 누가 보낸 거지? 레이븐. 그 이름에 두 사람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그날 인지를 구하려 했던 작전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졌던 인물. 밀매 조직의 중간 보스였던 레이븐. 그는 실제로 총상을 입은 채 시체로 위장되어 탈출했다. 작전 보고서엔 사망 처리로 기록됐지만 진실은 은폐되어 있었다. 그를 살려보낸 자는 내부였다. 울프독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전역을 택했다. 그리고 유나는 그 실체를 쫓지 못한 채 군을 떠나 일반인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레이븐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했다. 놀랍게도 유나와 진수는 카페의 흔적을 새벽에 모두 정리했다. 의자와 테이블은 다시 원위치. 깨진 유리도 교체됐다. 방문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다. 그녀는 이제 안다. 적은 근처에 있다. 레이븐이 살아있다면 그는 다시 날 찾을 거예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우린 준비해야 해. 음침한 지하 창고. 불빛은 희미했고 그 안에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레드폭스. 살았군. 그는 지도를 펼치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끝내야지. 그는 키보드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곧 벽면의 모니터가 깜빡였고 작전명 블랙그라운드라는 문서가 열렸다. 레이븐이 직접 설계한 제거 작전. 목표 유뇰 아레드 폭스 강진수 울프독. 장소 카페 및 주변 구역. 참여 인원 민간 고용 용병 6명. 지원 드론 감시, 전파 방해, 교란 장비. 이번엔 군인의 방식이 아닌 사냥꾼의 방식으로 간다. 그는 웃었다. 레드폭스. 넌 이제 어디 숨을 수 없을 거야. 이른 새벽 카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유나는 어제와 다르게 출근하지 않았다. 오늘은 사냥당하는 날이 아니라 사냥꾼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지하 훈련실. 유나는 전투와 끈을 조염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커피를 내리는 손 대신 지금은 표적을 조준하는 눈이 깨어나 있었다. 진수 씨. 응. 카페는 오늘부로 잠시 닫습니다. 그래야겠지.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다른 한편. 레이븐은 벽면 가득한 모니터 속에서 유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카페 주변 CCTV를 모두 해킹해 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예상보다 빠르군. 역시 레드폭스야. 곁에 선 남자 하나가 물었다. 계속 감시만 하시겠습니까? 접근하겠습니다. 아니, 레드폭스는 정면으론 잡을 수 없어.
그녀의 약점을 건드려야지. 레이브는 유나의 과거 자료를 펼쳤다. 거기엔 예상치 못한 한 이름이 있었다. 이하영 윤유나의 친언니. 현재 미용실 운영 중. 목표 변경. 레드폭스에게 경고장을 보내지. 유나의 언니 이하영은 조용히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평범한 동네 미용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검은 복장의 남자 셋이 들어섰다. 죄송한데 예약은. 괜찮습니다. 금방 끝날 거라서요. 순간 하영의 팔이 붙잡혔고 뒤에서 수건처럼 생긴 검은 천이 목에 감겼다. 의식을 잃기 전 하영이 본 건 남자 한 명의 목에 새겨진 작은 문신이었다. 칼날과 까마귀, 레이븐의 상징. 유나의 휴대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 한 장. 묶여있는 언니의 모습, 그리고 함께 온 좌표 하나. 강진수가 곧바로 위치를 분석했다. 이건 폐기된 창고다. 도심 외곽. 군용 훈련지와 연결된 곳.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총기 가방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 들어온 건 군 전역 당시 반납하지 않았던 개인용 CQB 단총. 진수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갈 거야?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을 건드렸어요. 넌 지금 민간인이야. 그쪽에서 먼저 전장을 연 거예요. 유나와 진수는 조용히 폐기된 창고에 도착했다. 주변은 적막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우릴 지켜보고 있어. 유나는 건물 벽면을 따라 이동했고 진수는 후방을 맡아 엄호했다. 내부에 도착했을 때 한가운데에 조명이 비추고 있었다. 그 아래 하영이 묶여 있었다. 언니. 유나가 달려가려는 순간 철컥. 천장에서 자동 센서가 작동하며 쇠창살이 떨어졌다. 함정이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레드폭스. 이번엔 내가 너를 사냥하는 순서다. 유나는 숨을 죽이며 주변을 살폈다. 열감지 센서, 자동 트랩, 그리고 구석구석 숨어있는 적 4명. 진수 씨 오른쪽. 그가 재빨리 몸을 굴리자 탄환 하나가 어깨 옆을 스쳐 지나갔다. 놈들이 군에서 쓰던 장비를 그대로 가져왔군. 유나는 빠르게 언니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총격이 빗발쳤다. 그 순간 진수가 전방으로 던진 연막탄이 터졌다. 지금이야. 유나는 창살 사이로 몸을 말아넣고 가까스로 하영을 끌어냈다. 언니 괜찮아요? 너 이게 뭐야? 미안해. 잠시만 버텨줘요. 연막이 거치자 유나는 벽을 타고 올라 천장 위 감시 드론을 향해 총을 쐈다. 탕! 드론이 부서지며 시야가 끊겼고 레이브는 크게 욕을 내뱉었다. 2년 여전하군. 창고 한쪽 진수는 근접한 적 2명과 격투 중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짧고 강력하게 정통방위 태세로 상대를 제압했다. 유나는 마지막 한 명의 뒤로 접근해 손목을 꺾고 바닥에 내리꽂았다. 크악! 정막이 흘렀다. 모든 적이 제압됐다. 하지만 레이브는 없었다. 폐창고 모니터. 레이브는 그 모든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하하. 이래서 내가 널 좋아한단 말이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는 다른 좌표를 클릭했다. 카페 자폭 설치 완료. 폐창고 전투 후 유나는 언니 하영을 진수의 차에 태워 돌려보냈다. 몸이 조금 상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놀람보다 분노가 담겨 있었다. 유나 이게 내가 살아온 세상이야?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유나와 진수는 카페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진수 씨. 창고에 레이븐이 없었다는 거 일부러일까요? 그렇겠지. 지금쯤 다음 수를 준비했을 거야. 그 순간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하나. 보낸 이는 없고 단 하나의 문장. 15분 뒤 내 공간은 사라진다. 카페다. 두 사람은 그대로 차를 돌려 최고 속력으로 카페로 향했다. 카페 입구에 도착했을 땐 문은 잠겨 있었고 유리창 너머 조명이 이상하게 깜빡였다.
폭발물 설치 시 나타나는 전파 교란 현상. 여기 있어. 진수는 주차장에서 바로 장비 가방을 꺼냈다. 유나는 카페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옆문을 부쉈다. 진수 씨, 타이머 확인해요. 찾았다 젠장. 남은 시간 13분 21초. 카페 안쪽 벽면 커피 머신 뒤편. 작은 검은 상자가 철제 받침대 위에 고정돼 있었다. 코드 3줄. 전원 유도 센서. 그중 하나만 잘못 자르면 바로 폭발이다. 레이븐, 이 자식. 완전 군용급이다. 유나는 조용히 상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이 공간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처럼 움직여요. 내가 카페에서 마음을 놓은 걸 간파했어. 진수는 폭탄을 분석하며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이건 정지 코드가 아니라 연쇄 장치야. 즉 해제하더라도 또 하나가 남아있을 수 있어. 이 안에 폭탄이 하나 더 있다는 거군요. 그래. 유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익숙했던 카페가 오늘만큼은 낯설게 보였다. 벽면의 책장, 바닥 보일러 커버, 그리고 벽시계. 벽시계. 진수 씨, 저 시계 오늘 아침엔 멈춰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어. 두 번째 폭탄이다. 진수는 벽면의 시계를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내부엔 작은 원형 장치가 들어 있었다. LED 불빛이 전멸하며 숫자가 깜빡였다. 7분 42초. 이건 분산 방식이다. 한쪽을 멈춰도 한쪽은 자동 발화로 넘어간다. 유나는 차분히 물었다. 그럼 둘 다 동시에 해제해야 하겠네요. 맞아. 동시에 정확하게. 진수는 벽시계 쪽을 막고 유나는 커피 머신 뒤 상자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왼쪽은 파란 선, 오른쪽은 흰 선. 그걸 동시에 잘라야 한다. 시간 맞춰서 3초 안에. 내가 숫자 셀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군 시절 훈련장을 방불케 했다. 3. 둘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2. 진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가락을 뻗었다. 1. 지금. 습. 칙. 잠깐의 정적. 모든 기계 소리가 멈췄다. 조명은 다시 원래의 밝기로 돌아왔고 이상한 전자음도 사라졌다. 둘 다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지하 은신처에서 레이브는 모니터를 내려쳤다. 이런 개 같은. 또 살아남았어? 그는 이내 차분히 웃었다. 좋아. 계속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넌 곧 사람 하나를 잃게 될 거야. 그가 클릭한 사진엔 유나의 전후 수색대 조준호 상사가 있었다. 그는 현재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며 유나와 함께 복무했던 동기였다. 한 놈씩 없애주지. 그리고 마지막엔 널 직접 보게 될 거야. 폭발 위협이 사라진 후 카페는 조용히 숨을 돌리고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유리문 위에 작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끝이 아니다, 윤유나.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떼어내고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진수가 다가와 물었다. 지금 커피가 넘어가? 지금 아니면 언제든 다시 마실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커피를 나누며 다음 사냥에 대비했다. 조준호. 유나는 손에 쥔 종이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자. 짧은 스포츠 머리, 굵직한 팔뚝, 그리고 군대식으로 단정하게 잠긴 셔츠 단추. 그는 민간 보안업체 K아머의 실무팀장이었고 유나와는 해병 특수수색대 시절 같은 기수였다. 그 사람 아직도 연락 안 해요? 진수가 물었다. 연락 끊은 지 3년 됐어요. 왜?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엔 짧은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윤유나, 거기서 엎드려. 탕. 실탄이 귀를 스쳤다. 수색 훈련 중 갑작스레 오발된 총알. 그 순간 유나를 끌어낸 이는 바로 조준호였다. 하 죽을 뻔했잖아.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걸로 된 거지.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조용하고 무뚝뚝했지만 위험 앞에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밤 둘은 경계 근무를 서며 대화를 나눴다. 조준호 상병. 왜 특수부대 온 거예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왜? 가면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르거든.
그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말은 마음에 오래 남았다. 유나는 그날 이후 그를 단순한 전우가 아닌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사는 동료로 생각하게 되었다. 유나는 조용히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펴고 K아머 보안업체 정보를 검색했다. 서울 외곽 창고형 구조. 근무자 4명. 야간 근무는 조준호 혼자라고 뜨네요. 진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레이븐이 그를 노린다면 지금이야. 보안업체에선 경찰보다 느리게 반응해. 즉,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 출발하죠. 두 사람은 조용히 건물 외곽에 도착했다. 조명은 몇 개 꺼져 있었고 창고 바깥 CCTV는 이미 고장 나 있었다. 유나는 망원 렌즈로 내부를 살폈다. 1층 복도 감시 장비실 앞.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진수 씨. 왼쪽 창고 안에 둘 있어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움직임이 군인 같아. 레이븐의 용병들이다. 창고 안 조준호는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아래 숨겨둔 구형 리볼버를 꺼내들었다. 훈련소 시절 써먹던 사격 자세. 아직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너희 누구냐? 조준호 씨, 우리 그냥 얘기만 하러 왔습니다. 야밤에 총 들고 얘기하러 오는 놈이 어딨어.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천장 쪽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알 수 없는 가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가스전이야 젠장. 유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창문을 깨고 침입한 뒤 전방의 한 남자에게 돌진했다. 퍽. 팔목을 잡아 꺾고 그대로 바닥에 눕혔다. 진수는 오른쪽에서 강하게 밀려드는 적을 방어하며 근접 타격을 가했다. 유나는 재빨리 창고 안으로 달려갔다. 조준호. 기침을 하고 있던 준호가 그녀를 보고 멍한 얼굴로 물었다. 유나? 일단 나가요. 여긴 트랩이에요. 세 사람이 창고 문을 뛰쳐나오자마자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쾅! 세찬 불길이 솟구치고 금속이 날아갔다. 창고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주변 경보가 울렸다. 진수는 조준호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제 알겠지? 이게 지금 너만의 일이 아니야. 그날 밤 유나는 조준호와 함께 카페로 돌아왔다. 의식을 회복한 조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너 왜 안 말했냐? 레이븐이 살아있다고. 말한다고 믿었겠어요? 그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도 그땐 내가 있었잖아. 유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와의 마지막 작전. 그녀는 단독 판단으로 철수했고 그것이 조준호와의 거리감을 만든 계기였다. 미안해요. 그때 그냥 내 판단이 옳다고 믿었어요. 조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넌 항상 앞서 있었잖아. 그게 내 방식이었고. 그게 너니까. 그 시각 모니터 앞에 레이븐은 자신의 파일에 새로운 사진 하나를 추가했다. 유나, 진수, 그리고 조준호. 그 위엔 연결점 확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됐군. 그는 옆 테이블에 놓인 군 작전 지도를 펼쳤다. 거긴 유나와 레이븐이 함께 있었던 최후의 전장 F9 구역이 표시돼 있었다. 우린 다시 그곳에서 끝을 보게 될 거야. 레드폭스. 유나. 그날 작전의 공식 보고서 사실 조작됐어. 그 말에 유나의 손끝이 떨렸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날의 작전은 그녀에게 있어 삶의 전환점이었다. 인질은 사망했고 작전은 실패로 기록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군을 떠나야 했다. 뭐가 조작됐다는 거야? 조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린 명령대로 움직였어. 인질이 있다는 정보, 레이븐이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 전부 상부가 흘려준 첩보였지.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레이븐은 우리 작전에 미리 대응하고 있었고 그걸 아는 사람이 내부에 있었어. 즉, 우린 낚인 거였어. 유나는 숨을 삼켰다. 누가 정보를 흘렸는데? 조준호는 모니터에 손을 댔다. 한 장의 사진이 떴다. 군인. 정복 차림. 별 2개가 반짝이는 견장. 그녀의 전 상관 김태섭 준장이었다. 김태섭 설마. 맞아.
그는 레이븐의 실질적 배후였어. 무기 밀매 라인을 통해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있었고 F9 작전은 그걸 덮기 위한 자체 작전이었지. 유나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그가 떠올랐다. 총기 검열 때마다 나타나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 어디서나 웃고 어디서나 피하지 않던 사람. 그가 날 실패한 작전의 주범으로 만들었어. 이제 남은 건 하나야.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유나는 조용히 전투복을 꺼냈다. 구형이지만 몸에 맞춘 듯 잘 들어맞았다. 진수 역시 검은 복장 위에 고글과 소총을 장비했다. 이제 민간인 아니야? 오늘 하루만 다시 군인이야. 이른 새벽. 안개가 진하게 깔린 산지. F9 구역은 과거 작전 이후 폐쇄된 지역이었다. 지금은 민간인 출입도 금지되어 있었지만 유나와 진수, 조준호는 비공식 경로로 접근했다. 그때 우리가 돌입했던 통로 여전히 열려 있어요. 유나는 부서진 철문을 지나자마자 멈춰섰다. 여기야. 인질이 있었던 방. 우리가 너무 늦었고 시신을 확인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졌지. 조준호가 그녀 옆에 섰다. 아니, 사실 그 인질은 살았었어. 유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심박은 약했지만 살아있었어. 그런데 진입 직후 우릴 추적하던 무장 인원이 그녀를 쐈어. 우린 그걸 막지 못했고 상부는 진입이 늦어 사망으로 결론냈지. 진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CCTV 원본에서 삭제됐어. 군 내부에서 직접. 갑자기 폐허의 콘크리트 벽에서 빔 프로젝터가 작동했다. 자동 타이머였다. 거기엔 레이븐이 웃고 있었다. 레드폭스. 결국 오긴 왔군. 내가 진실을 좇을 줄은 알았지만 역시 넌 정의감으로만 움직이는군. 유나는 이를 악물고 화면을 노려봤다. 여긴 너의 끝이 될 장소야.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실수가 널 삼킬 테니까. 그리고 그 순간 사방에서 드론이 나타났고 안개 너머로 6명의 무장 병력이 다가왔다. 진수 씨 오른쪽 20방향. 조준호 후방 사수. 유나는 빠르게 반응했다. 그녀의 몸은 군 시절보다 오히려 더 날카로웠다. 한 손엔 소총, 다른 손엔 전술칼. 적 한 명이 접근하는 순간 그녀는 무릎을 굽히며 몸을 틀고 바로 복부를 찔러 넣었다. 윽! 진수는 드론을 향해 신속하게 EMP 장비를 작동시켰고 공중이 순간 어두워졌다. 조준호는 건물 상층으로 올라가 저격을 시작했다. 2명 다운. 격전 끝에 6명의 적이 모두 제압되었고 유나는 폐허의 중심에 섰다. 이제 레이븐을 찾아야 해. 그러나 진수는 그녀를 붙잡았다. 아니 유나. 레이븐은 여기 없어. 이건 단지 유도된 작전이야. 그가 가리킨 건 벽의 작은 마이크. 녹음이 되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나눈 대화, 우리가 쏜 총성, 전부 상부의 내부 폭력으로 보고될 수 있어. 우리의 존재를 테러리스트로 조작하려는 거야. 유나는 눈을 감았다.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건 조작된 작전이다. F9 구역 격전을 마친 폐허 속. 유나는 벽의 마이크 장비를 뜯어냈다. 그 안엔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가 진수에게 건네자 그는 빠르게 내용을 분석했다. 모든 교전 기록, 대화 내용. 우리가 민간 작전을 가장해 무단 진입하고 무장 세력을 제압했다는 식으로 조작하려는 거야. 유나가 이를 악물었다. 우릴 테러리스트로 만들 셈이군요. 김태섭 준장은 어둠이 드리운 회의실에서 한 잔의 위스키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눈앞엔 실시간 F9 구역 드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역시 레드폭스는 감이 빠르군. 그는 중얼이며 웃었다. 곁에 선 남자가 물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김태섭은 한쪽 입꼬리를 비틀었다. 이제 이들은 사라져야 해. 공식 기록엔 존재하지 않는 작전의 피해자로. 우린 그런 인물들을 순리라 부르지. 서울 도심으로 돌아온 유나 일행은 진수가 마련한 폐창고 내 은신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김태섭이 우리가 테러리스트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공개해야 해요. 조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공개하면 우린 군 기밀 누설죄로 기소됩니다. 모두가 잡혀갈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 해요. 우리 목숨은 지킬 수 있어도 진실이 죽는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이유는 없어요. 진수는 유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군 내부 고발 전문 기자가 한 명 있어. 임서윤이라고 원래 군사정보 분석관이었지. 지금은 군 비리 폭로 전문으로 바뀐 프리랜서 기자야. 며칠 뒤 한 언론사 인터넷 기사 제목이 공개됐다. 단독군 고위 간부 특수작전 병력 사지로 내몰아 은폐 작전명 붉은 까마귀 폭로돼. 기사는 익명의 제보자 코드명 레드폭스의 증언을 바탕으로 F9 작전 당시 인질 사망의 진실과 군 간부의 정보 누출 및 기록 조작을 상세히 다뤘다. 그날 밤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SNS와 커뮤니티엔 해시태그가 터져나왔다. 기사를 본 군 수뇌부 회의실. 김태섭은 차가운 눈으로 자료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게 다 그녀에서 시작됐군. 한 참모가 말했다. 즉시 체포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민간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지금 체포하면 도리어 탄압 프레임으로 몰릴 수도 있어. 방법은 하나지. 어떻게 말입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사고사. 폭력 조직 간 내분으로 윤유나가 실종됐다면 군은 관여할 이유가 없어지지. 그날 밤 유나는 잠시 카페 사장님을 만나러 나왔다. 불 꺼진 카페 그리고 익숙한 공간. 그러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너 윤유나 맞지? 셋. 도시락 가방을 들고 몰래 접근한 무장 남성 셋. 표정도 없고 눈빛도 없었다. 그녀는 바로 감지했다. 민간 폭력 조직 아니야 군 출신이다. 훈련받은 손목, 리듬 없는 발소리. 대체 누가 날 살리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제거하겠다는 거야? 그녀는 왼쪽 발을 틀어 골목으로 빠졌다. 쾅! 첫 번째 칼이 날아들었다. 유나는 뒤로 돌며 상대의 손목을 꺾고 바로 바닥에 눕혔다. 두 번째 남자가 곧바로 달려들며 기절시키기 위한 목 조르기를 시도했지만 유나는 머리를 뒤로 젖혀 콧등을 들이받았다. 셋 중 둘이 쓰러졌을 때 마지막 하나가 뒤에서 총을 꺼냈다. 딱! 총소리 대신 튕기는 소리. 진수였다. 멀리서 던진 스틸컵이 총구를 때렸다. 유나, 빠져. 다음 날 은신처에 모인 세 사람은 단호히 말했다. 김태섭이 우리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건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건드렸다는 증거야. 유나는 무표정하게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다음은 나 말고 누군가를 더 세게 노릴 거예요. 그 사람은 언론사 기자 임서윤. 조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그녀를 보호해야 해.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미끼로 쓰는 거예요. 우린 똑같은 방식으로 반격할 거예요. 유나는 다시 전투복을 입었다. 카페 사장에게 짧게 인사를 남겼다. 카페는 며칠 문 닫겠습니다. 사장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 유나 씨, 난 처음부터 알았어. 당신이 그냥 커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젠 커피보다 쓴 진실을 마시게 될 거예요. 서울 외곽 비밀리에 운영되는 군 정보통제센터. 이곳에선 지금 작전명 블랙커피가 실행 중이었다. 유나, 진수, 조준호는 임서윤 기자와 공조해 김태섭 준장의 실시간 범죄 증거를 확보하려는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 유나, 작전은 19시 정각에 개시돼. 그 전에 김태섭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걱정 마요. 그자 직접 내 앞에 나오게 만들 거예요. 오후 6시 32분. 유나는 영상통화를 걸었다. 수신이는 김태섭. 여전히 깔끔하네요, 준장님. 그런데 속은 얼마나 썩었을까요? 윤유나 아직 살아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분명 흔들렸다. 이젠 모든 걸 알고 있어요. F9 작전, 보고서 조작, 그리고 레이븐과의 공모. 직접 와서 끝을 보시죠. 그녀는 주소 하나를 전송했다.
9F9 훈련장 지하 벙커. 그곳은 과거 특수부대 훈련용으로 쓰였던 실제 전투 시뮬레이션 지대. 현재는 폐쇄됐지만 여전히 내부 감시망과 전기시설이 일부 살아있었다. 유나는 그 안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진수는 배후 통신망을 차단했고 조준호는 벙커 외곽에 감시 장비를 설치했다. 이제 선택은 김태섭에게 달렸어요. 밤 7시 5분. 검은 SUV 차량이 훈련장 외곽에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김태섭은 주변을 살폈고 그의 뒤를 따르던 경호원 둘은 총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윤유나, 넌 날 이길 수 없어. 너는 단지 하나의 소모품이었고 내가 만든 시스템의 부속품이었어. 유나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수색대 정복 차림. 총은 없었다. 그럼 오늘 그 시스템이 부러지는 걸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직접 부순다는 걸. 김태섭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유나는 손목에 찬 작은 장치를 눌렀다. B-. 갑자기 벽면에서 스크린이 내려오고 진수와 조준호가 준비한 녹음 영상이 재생되었다. 김태섭 준장, 무기 밀매 수익은 이번 분기의 2배입니다. 레이븐이 처리했습니까? 예, 레드폭스는 끝났습니다. 기록도 정리했죠. 김태섭의 표정이 굳어졌다. 녹음? 감시? 유나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덮으려 했던 그 증거. 이제 전국에 생중계 중입니다. 언론사 서버, 고위검찰청, 그리고 청와대 민정실까지. 동시에 김태섭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런 X년이. 그 순간 김태섭의 경호원이 총을 꺼내 들었고 유나는 회피하면서 뒤로 구른다. 쾅! 쾅! 진수가 지하 입구에서 뛰어들며 경호원 한 명을 제압했고 조준호는 벽 틈에서 나머지 한 명을 붙잡았다. 유나는 김태섭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다. 당신이 쏜 총으로 수많은 동료가 죽었어요. 그 피의 무게 당신이 알긴 합니까? 그들은 내 부하였어. 나라가 필요했을 뿐이야. 유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별이 아니라 먹칠된 계급장이에요. 밤 9시. 국정원과 군수사단이 지하 벙커로 들이닥쳤다. 김태섭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레이븐 역시 몇 시간 뒤 은신처에서 검거되었다. 유나는 조용히 카페로 돌아왔다. 진수와 조준호도 함께였다. 손에 다시 커피가 남네. 진수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무기 대신 커피잔이군. 조준호가 덧붙였다. 유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오늘부턴 그 커피가 조금은 덜 쓰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카페엔 음악이 흘렀고 창밖으로는 햇살이 번져 들어왔다.